저희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확도 99.99999% 정보라는 점. 자, 응급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건강지킴이 한현정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의 건강 관련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정보들은 출처를 알 수도 없고 또 저희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의 교수님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물병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들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희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확도 99.99999% 정보라는 점, 안심하고 믿고 들으셔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 첫 시간으로 국내 최초 대학 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학과 1호 교수 바로 접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닥친 응급 상황,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응급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응급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응급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너무 늦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응급처치를 저희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들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나 외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웅크리고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얘네들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조기에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꼭 해주시고요. 별표 10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평소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에게도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하냐면 첫 번째로 호흡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흥분하거나 운동량이 많은 강아지들은 자주 헐떡거리죠. 근데 그런 이유 없이 잘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되게 가쁘게 쉬고 계속 헐떡거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가끔 혀나 잇몸 색깔이 굉장히 창백하거나 더 심하다면 푸른빛을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절대 흥분시키지 마시고 일단 편안하고 시원한 상태, 공기가 잘 통하는 상태의 아기들을 두셔서 최대한 안정시켜 주셔야 돼요. 혹시 가끔 보시면은 집에 이미 산소방을 구비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방처럼 이렇게 산소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있으시다면 산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발열. 열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응급실에 열사병으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사병처럼 외부 기온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열이 나는지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직장 체온계로 재는 게 가장 정확한데 직장 체온계를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애기들 그 똥코에 체온계를 넣어 잰다는 게 자주 안 해보신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자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아, 우리 아이 정상적인 체온이 이 정도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열이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들 체온은 사람보다 한 2도 정도 높아서 항상 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뜨겁지? 라고 느껴지시면 일단 아이들을 그늘이나 에어컨이 잘 되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수건을 수돗물 찬물 있죠. 찬물에 적셔서 발바닥, 배, 겨드랑이 이런 데를 닦아주시면서 체온을 낮춰주세요. 간혹가다 얼음팩을 그냥 대시거나 아니면 얼음물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심하게 차가워요. 그럼 일단 애들이 놀라고 불쾌해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쇼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찬 수돗물 정도면 충분하니까 찬 수돗물을 적셔서 닦아주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탈수나 저혈압이 있는 것도 대표적인 쇼크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마시질 못하거나 구토하고 설사까지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면서 금방 탈수가 와요. 또는 너무 헉헉거려도 입으로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아니면 소변을 너무 많이 볼 경우에도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교정되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되면 결국 우리 혈관 안에 수분도 빠지면서 저혈압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피부 탄력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틀어 봤을 때 피부가 바로 원상태로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탈수로 인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패키니즈를 키웠었는데 패키니즈나 차우차우처럼 이렇게 피부가 늘어진 애들은 수분이 충분한데도 피부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잇몸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항상 좀 수분이 충분한 애들은 잇몸이 촉촉하거든요. 우리 애기들 잇몸 한번 봐주세요. 촉촉하지 않고 평소보다 잇몸이 좀 건조하다? 아니면 너무 꾸덕꾸덕하다? 이러면 이것 역시 수분 부족, 즉 탈수를 지시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잇몸도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맥박을 보시는 거예요. 허준 같은 드라마 보면 사람들은 여기 손목에서 맥을 짚잖아요. 강아지들도 맥을 짚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들 허벅지 안쪽, 흔히 사타구니라고 부르는 그 서해부 안쪽에 손을 넣으셔서 살짝 눌러보시면 대퇴동맥이 뛰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맥박으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맥박을 느끼시면 심박수도 체크할 수가 있고 또 맥이 강한지 약한지, 즉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가 평소에 건강할 때 꾸준히 만져보시고 체온도 보시고 잇몸도 보시고 맥도 만져보셔야 아기가 아플 때 이게 평소랑 다르네? 이상하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평소에 자주 만져봐 주세요. 만약에 탈수가 있고 또 맥이 약하다면 당장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거든요. 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을 먹여주시고요. 만약에 아기가 구토 등으로 먹이기가 힘드시다면 결국은 이 수액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아기가 갑자기 실신한다거나 아니면 경련, 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할 때는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거든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막 몸을 부딪히면서 급격히 떨리기 때문에 주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다 치워주시고 더 좋은 거는 쿠션 같은 거를 대주셔서 몸이 막 부딪히면서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였을 때는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먹었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간혹 잘못 먹었다고 해서 이거를 억지로 구토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구토시키려고 하다가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폐로 넘어가면 폐렴으로 진행이 돼서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토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꼭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항상 뭘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체크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포장지나 먹은 남은 잔여물 같은 거를 병원에 가져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잘 챙겨 두셔서 같이 가지고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뭐 우리랑 똑같아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일단은 압박해서 지혈해 주시고 또 상처를 최대한 보호해 주신 다음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고요. 정말 심해서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각막이 상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기 때문에 각막이 상하지 않도록 식염수로 수시로 세척해 주시면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의 침착한 판단과 행동이 강아지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꼭 필요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첫 번째, 평소에 우리 가족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터치로 우리 아이의 정상 상태 파악해놓기. 그리고 두 번째, 그래야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기.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들한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 받기.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자님의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